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 생활입니다. 제 주위의 캠퍼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사소한 실수 때문에 즐거워야 했던 캠핑을 망쳤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사소해서 캠핑 초보자분들만 그럴 것 같지만 캠핑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 캠퍼님들도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캠핑 실수 첫 번째. 캠핑장이 다 거기서 거기지. 요새 캠핑장 예약이 너무 어렵다 보니 어떻게든 자리라도 잡으면 된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빈자리가 있는 캠핑장을 서둘러 예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캠핑장도 나름의 컨셉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애견 캠핑장, 키즈 캠핑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캠핑장 이름만 봐서는 잘 알 수 없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예약을 하면 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조용하게 캠핑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겐 캠핑 내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캠핑장은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자연에 동화된 분위기의 캠핑장이 있는 반면 반대로 도심과 너무 가까워서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리조트와 같은 분위기의 캠핑장도 있습니다. 캠핑장이 어떤 분위기인지 자신의 캠핑 취향과 맞는지는 미리 소개글과 후기 등을 살펴보시고 예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취향과 맞지 않는 캠핑장을 예약을 하시면 즐거워야 할 캠핑이 자칫 힘든 추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는 캠핑장의 금지 규정을 체크하지 않는 것입니다. 캠핑 초보자분들이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화로대와 장작 사용이 금지되는 캠핑장도 있고 손님 방문이 안 되는 곳, 두 가족 이상 단체 캠핑이 불가능한 곳, 차량 진입이 불가해서 짐을 손으로 들고 날라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캠핑장의 금지 규정을 확인을 안 하고 가서 캠핑 자체를 못 한다거나 규정 때문에 캠핑장 사장님과 언성을 높이고 싸우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캠핑을 예약하실 때 캠핑장에서 금지하는 것들이 뭔지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는 캠핑장의 그림 배치도를 너무 철저히 믿는 것입니다. 캠핑장을 예약하실 때 캠핑장의 배치도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그림으로 그려진 배치도를 보고 사이트 번호를 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림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림으로 보면 사이트가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사이트로 보이지만 막상 가서 보면 다른 사이트와 붙어 있다든지 캠핑장 울타리 바로 옆이 큰 길이어서 소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림으로 알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캠핑장 이용 후기 등을 살펴보시거나 지도에 위성 사진이 나오는 캠핑장은 사진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는 같이 가는 캠퍼들끼리 미리 장비 배분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늘 함께 가는 캠퍼 친구가 있었는데 한 번은 서로 화로대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둘 다 안 챙긴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번에는 반대로 둘 다 가져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캠퍼들끼리 함께 캠핑을 갈 때는 서로 사전에 협의해서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장비들을 없애고 꼭 필요한 장비는 빠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중복해서 가져가는 건 그렇다 해도 꼭 필요한 장비를 빼놓고 온다면 캠핑이 아주 불편해지겠죠? 다섯 번째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는 캠핑 장비의 일부를 분리해서 따로 보관하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없으셨나요? 텐트는 가지고 왔는데 폴대가 없다든지, 타프는 가지고 왔는데 스트링이 없다든지, 망치는 있는데 팩이 없다든지.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네, 황당하지만 꽤 자주 생기는 일인데요. 저의 경우에는 한때 텐트와 타프에 폴대만 따로 분리해서 별도의 파우치로 보관했었는데요. 그걸 깜빡하고 당연히 텐트와 폴대가 같이 있겠지 하고 왔다가 그야말로 낭패를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왕복 3시간을 달려가서 폴대를 가져왔던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망치팩 보관함에서 데크팩만 꺼내서 캠핑을 갔다가 다음 캠핑 때 데크팩이 없어서 정말 고생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 이후로는 반드시 텐트 장비는 패키지끼리 묶어서 보관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는 캠핑장의 기온이 예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통 캠핑장은 도심과 떨어져 있고 자연과 가깝다 보니 주변 지역보다 기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여름에도 밤에는 의외로 쌀쌀한 경우가 많은데요.
주변 지역의 기온 예보만 보고 얇은 옷만 챙겨갔다가 저녁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여름이라도 긴팔 하나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7번째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는 캠핑장 매장의 판매 물품과 주변 지역 마트 상황을 미리 체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캠핑 때 사용하는 소모품 중에 가스라든지 얼음, 장작 등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캠핑장은 도심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캠핑장에 매점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매점의 재고가 빨리 떨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리고 캠핑장 주변의 마트도 너무 멀거나 주말에는 아예 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깊은 곳의 캠핑장들은 주변에 상업시설이 없거나 너무 먼 경우가 많은데요. 현지에서 조달을 하시려면 미리 캠핑장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들르시거나 캠핑장에 전화를 해서 미리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8번째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는 캠핑장 입퇴실 시간을 미리 체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캠핑 초보 때 캠핑장에 입실 시간이 있는지 몰랐고 최대한 교통지옥을 피해 일찍 캠핑장에 도착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날 캠핑하셨던 분들이 아직 캠핑 중이라 멍하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새 대부분의 캠핑장들은 입실 시간이 보통 12시에서 2시 사이로 정해져 있고 퇴실 시간은 11시에서 12시 사이입니다. 너무 일찍 도착해서 그 앞에 캠핑하시던 분들 언제 퇴실하는지 눈치를 주는 것은 정말 비매너 행동입니다. 차라리 주변 관광이나 장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더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9번째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는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캠핑장에선 너무 바빠서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데요. 처음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캠핑도 하고 싶고 주변 관광도 하고 싶고 자전거도 타고 영상도 찍고 드론도 날리고 맛있는 요리도 만들어 먹고 빔 프로젝트로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데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지만 캠핑하는 동안 여유를 즐기지 못하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아져서 쉽게 지치게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욕심부리지 마시고 조금씩 익숙해지면 활동을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초보 캠퍼님들도 그리고 베테랑 캠퍼님들도 하는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캠핑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즐겁고 행복한 캠핑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